안녕하세요. 홍보대사들의 당신을 위한 무한꿀팁, 줄여서 응답노트입니다. 오늘 본인 등판은요,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인 저희가 직접 등판해서 국가장학금에 대한 정보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국가장학금을 인터넷에 검색해 볼게요. 국가장학금. 와, 국가장학금 정보 진짜 많다.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대학 등록금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는 장학금이라고 나와 있네. 진짜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장학금이 국가장학금인 것 같아. 맞아. 보통 1, 2유형 국가장학금 잘 알고 계시잖아. 1유형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방식이고, 2유형은 대학에서 한 70% 부담해 주시고 나머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는 방식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다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 다 받고 있어? 나 받고 있어. 나도 받고 있는데 언제 신청했어 다들? 1차랑 2차가 있잖아. 나는 항상 1차 때 하는 것 같아. 2차 때 내가 또 까먹고 못하면 맞아, 망하는 거잖아. 그거 어려우니까.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2차로 했었어. 아, 그치. 신입생 때는 2차로 보통 하는 거 같아. 재학생 원칙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아, 그리고 재학생 기준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80점 이상 취득해야 되는데 거의 B학점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너무 높은 거 아니야? 2학점 못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소득 분위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도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정확한 액수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거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래돼서 조금 개선된 게 있는데 저는 5분위에서 8분위 학자금 지원 금액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난 몰랐는데. 네,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도 등록금 전액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다자녀 가정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길. 네, 한국장학재단 Q&A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을 FAQ라고 해서 따로 마련해 두었는데요. 거기 있는 질문들 몇 개를 한번 답을 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국가장학금 1, 2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그리고 지역인재 장학금을 각각 언제 신청해야 되나요? 아, 이 부분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1유형과 2유형 그리고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 및 신청은 모두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 신청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한 번 신청하면 다 신청된다는 거죠? 네, 통합으로 신청이 되는 거고 자격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편리하게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역시 우리 팀장님. 아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다음으로는 이번에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하면 다음 학기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뭐죠? 국가장학금은 언제 한 번씩 신청을 받을까요? 1년 아닌가요? 한 학기. 그래요. 한 학기죠.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기마다 심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이제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 다시 수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친구도 국가장학금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변 학우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꼭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첫 번째 질문. 학교마다 장학금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이거 진짜 궁금했던 건데 다른 학교 친구랑 수혜받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는데 먼저 국가장학금 1유형은 무슨 지원일까요? 학생 직접 지원형. 아, 네, 맞아요. 언니가 맞췄다. 네, 1유형은 학생이 직접 지원한 유형이고 2유형은 그러면 세은님 무슨 유형일까요? 대학 연계 지원. 맞습니다. 따라서 대학별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바로 대학 연계 지원형의 2유형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대학 연계 지원형은 대학별로 기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어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쟤 왜 나보다 더 받지? 하는 거는 신청이 잘못된 게 아니라 대학마다 상이한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제 지식인의 국가장학금을 한번 쳐볼게요. 다시 또 국가장학금. 대학교 1학년인데 국가장학금 유형이 어떤 유형이든 12학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유형이든 12학점 이상 이수가 되고 성적은 아까 말했듯이 100분위로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입생 첫 학기는 다행히도 이수학점과 성적이 상관없이 소득분위로만 국가장학금이 지급이 되지만 2학기, 1학년 2학기부터는 이렇게 이수학점이 12학점이 넘어야 되고 100분위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대요. 분위가 80점 이상이 안 되어도 국가장학금 수혜 받을 수 있어요? 있긴 있어요. 저 그거 아는데 시약점 경고제. 시약점 경고제라는 게 있어요. 소득분이 1에서 3구간, 그러니까 3구간 이하에 한해서 직전학기 성적이 100분이 70점 이상이라면 최대 2회에 한해서 수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 그러면 3구간 이상이면은 성적 구제제도 없어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아 정말 어렵네요. 살기 힘듭니다. 여기 보니까 22학번으로 새로 입학했고 3월 초에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해서 오늘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반수 예정이라 2학기 때 휴학을 하고 그 후엔 자퇴를 할 예정인데 그럼 그때 받은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냐? 조금 복잡한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2022년 1학기를 정상적으로 수료 후에 2학기를 휴학하는 것이라면 1학기에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하지만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는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타 대학으로 재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전까지 받았던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차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4년제 기준으로 이제 3학기를 다녔고 국가장학금도 이제 3학기를 모두 수혜를 받았다면 이제 다른 대학교로 입학을 다시 했을 때 4년 내내 장학금을 이제 못 받는 거고 이제 3학기 받은 건 이제 빠져가지고 남은 횟수만 받을 수 있다. 에브리타임을 한번 켜볼까요? 첫 번째가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못함? 댓글에서 지금 삭제된 댓글입니다. 여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간 내에 신청하신다면 신입생이어도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게 신청 시기는 사실 2월달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직 소속 학교가 결정이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시분들은 아직 추가 합격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신청하실 때 모든 분들이 사실은 소속 학교 미정 처리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3월 중에 대학의 신입생 최종 등록 자료를 통해서 이제 대학 여부를 확정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청 시기만 유의하셔서 신청하신다면 신입생도 똑같이 등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퇴하면 국가장학금 뱉어야 되겠지? 뱉어낸다는 어감이 좀 그렇긴 하다. 근데 진짜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뱉어내야 돼. 아 진짜? 몰랐네.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반환 계좌번호를 안내받으시고 해당 계좌로 수혜받은 등록금을 입금하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추가로 국가장학금 반환은 중복 지원 해소, 제퇴 등 학적 소멸 반환, 장학금, 5선발 5지급으로 인한 반환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국가장학금 F 하나라도 있으면 못 받나요? 학교에도 에타입적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F 받치어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국가장학금 수혜를 위한 성적 기준이 바로 그 12학점 이상 이수 그리고 성적 100분위 산출값이 이제 80점이 이상 넘어야 된다는 건데요. 아까 봤던 네,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F학점을 받아도 다른 과목에서 이제 A부를 받거나 성적을 잘 받으시면 100분위 80점을 넘기니까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만약 4학년 졸업을 앞둔 재학생도 똑같이 12학점을 이수해야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막 학기니까 학점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대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막 3학점 듣고 이래도 그쵸, 되는 그쵸. 거죠. 이제 굳이 장학금을 위해서 교양 과목을 꾸역꾸역 들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국장학재단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너무 홍보대사 티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들의 당신을 위한 무한꿀팁 홍당무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